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회에서는 왜 미국의 반대, 미국을 또 비평하는 이른바 반미 담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말이죠. 철저한 친미 현상만이 좀 존재한다. 특히 정치, 언론, 학계 등 사회, 여론 지배나 여론 주도층은 친미 일색이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도 상당히 지엽적인 것으로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상황 위에서의 아주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 구조적인 문제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표피적인 것에 국한하는 비평에 불과하다. 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의도 여야 정치권을 보면은 뭐 사사건건 난리를 치잖아요. 단어 하나, 문제 하나 가지고 무슨 뭐 날과함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체 정당이 뭐 국회의원 전체를 말이죠.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뭐 대처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개개인이 말이죠.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인데 우리 국회는 뭐 그렇지 않은데 역시 시시콜콜한 문제 가지고 뭐 아주 치열한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식 논쟁이라든지 갈등을 보이는데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한미 관계에 대해서 여야는 말이죠. 약속이라는 듯이 침묵의 카르텔을 지킨다, 유지한다. 그 선거철에도 보면 한미 관계 그 예속성이라든지 종속성, 20세기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말이죠. 찾아보기에는 갑과 을의 관계인 한미 동맹,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결코 문제적인 적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죠. 주한미군 말이죠. 그 바이비 분담금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정확히 알리고. 그 국민의 찬반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비밀주의죠. 지난 70년간 국내 역대 정권은 주한미군의 비밀주의를 준수해왔다. 한미 간에 말이죠. 합의 사항이긴 하죠.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한미 정부 간의 이제 협정이라든지 MOU 등에 의해 가지고 주한미군의 중국과 러시아, 소련에 대한 세계 핵전략 임무의 수행, 감시 정찰이라든지 말이죠. 일단 유사시에 이제 폭격, 공격 그런 체제에 대해서 말이죠. 일체 공개가 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고 또 미국의 그런 방침에 수능해 왔다, 적극 동조해 왔다. 물론 뭐 북한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롭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입장을 물어봐야죠. 주한미군이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세계 핵전장 발생 시에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 또 가장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공격을 할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대응할 텐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 사회,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도시는 어떻게 했어요? 도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정부가 침묵한다? 이건 국민의 행복권이라든지 어떤 알 권리를 좀 무시한 거죠. 절대 짓밟은 것인데 이건 민주주의의 발전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 속에서 미국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또 알려고 하지 않는 미국이 말이죠. 일단 6.25 때 참전해서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을 보호했다. 남한의 발전에 경제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 이런 상당히 말이죠. 미화 일색인 그런 부분만을 이제 강조하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얻고 있는 상당한 정도 어떻게 보면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세계대전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클 터인데
미국이 보는 그런 국가 이익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 국가 간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국가는 대등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미 정부가 뭐 기회만 있으면 주한미군은 뭐 대북령이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무슨 뭐 주한미군 시해를 베푸는 입장에서 한국에 주둔한다. 또 주한미군 없이는 한국의 안보는 뭐 그 위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도 뭐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뭐 3,500억 달러 그 투자를 강요하면서 주한미군을 일단은 거들먹거렸죠. 뭐 감축하겠다, 뭐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는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취재만 나와도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한국이 군사력이나 그 경제력이 세계만의 상위권인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소아병적인 말이죠. 안보 불안정을 그렇게 놀아나 되겠느냐. 이런 극복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런 친미 일색의 그 담론 속에서 일단 잡지를 감춘 미국 반대 비판에 대해서 말이죠. 무지하거나 모르고 분삼지 않는 이른바 미맹. 미국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역시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주둔으로 인한 영향력 그런 데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하는 그 부분이 적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든지 시도, 사회적인 말이죠. 욕구도 대단히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국가 간의 관계는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이익을 공동 추구할 때 관계에 주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 한쪽만으로 그 기운다면은 관계에 주될 수 없는 것이죠.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왜 주둔하는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이 말이죠. 냉전 시대부터 핵 강국인 소련, 러시아, 중국을 뭐 감시, 정찰하고 일단은 유사시에 이제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그 미국의 말이죠. SIOP 또한 오플라인이라고 하는 70년 된 말이죠. 미국의 세계 핵 전략 거기에서 주한미군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최전선에서 말이죠. 세계 전략을 수행해 왔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앞에서 아주 작은 국가 아닙니까? 최근에 핵무장을 얘기합니다만은 중국과 소련, 러시아의 핵무장은 뭐 미국과 또 필적할 만한 그런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주한미군의 일상적인 역할 비중을 보면 중국, 러시아가 뭐 한 7, 8? 북한 한 2나 3 되지 않겠어요? 물론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그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심각한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부분은 뭐 비밀로 유지가 되어 왔다. 이런 부분이 한국사에서 이제 미맹, 미국에 대해서 말이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도 국회를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시끄럽죠. 뭐 내란이라든지 무슨 민주당의 말이죠. 우리 독주라든지 뭐 굉장히 시끄러운데 정작 우리의 지금 그 군사적인 주권이라든지 전체 국민의 말이죠. 생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의 세계 핵전략 과정에서의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70년 된 그 한미 그 불평등한 말이죠. 예습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어느 교과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느 참고서, 공문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대입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국민이 사실은 주한미군의 실체에 대해서 모른다. 모른다라는 상황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하죠. 물론 뭐 북한 견제이다 뭐 등등등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실제 미국이 가장 말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중로에 대한 작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렇다면 국가 간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제법 얘기를 할 때 A라는 나라가 말이죠 B라는 국가에서 C라는 나라를 향해서 군사
저기 말이야 감시, 정찰, 그다음에 그 무력 그저 행사의 말 가능성을 위해서 체제를 갖춘다. 이건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지금 오늘날 중국과 대만이 말이죠 날선 관계잖아요.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독립은 안 된다. 대만은 말이죠 중국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없다. 막 난리를 치고 미국도 이제 대만과 중국의 그 충돌 시에 주한미군이 가겠다. 한국도 같이 와라 해가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이런 부분이 보면은 적절한가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 힘겨루기 위해서 그냥 끌려 들어간다. 중국 옆에 있고 또 우리가 그 미국 본토는 저 한반도에서 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말이죠. 미 본토는 저쪽에서 안전하게 있고 한반도에서 말이죠. 주한미군 남한 쪽을 갖다가 그 이른바 동원해서 대만을 거점을 해가지고 중국을 위협한다. 중국과 말이 한판 겨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전쟁에 휘둘려야 됩니까? 강국 간에 말이죠. 강대국 간에 힘겨루기에 우리가 희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론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인가 이건 뭐 해봐야 알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뭐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봐 설득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즉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말이죠. 과연 국제법적으로 뭐 그 참 적절한가 타당한가 물론 국가 간에 합의하는 것은 국제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법도 보면 일반법, 특별법이 있는데 일단 그 국제법, 일반법이라면 국가 간의 협약은 뭐 특별법이라고 성격 지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 아무리 불평등 예습 관계를 하더라도 한미 간에 합의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또 누구 문제 삼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은 지금 이제 북한이 말이죠. 또 이국가로를 얘기를 하고 뭐 핵무력을 뭐 더 강화하겠다. 남한과의 뭐 핵전쟁도 뭐 불사하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그 돌파를 할 것인가. 남북한이 말이죠.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지상 과제 아니에요. 뭐 전쟁으로 해서는 통일이 어렵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남북 간 전쟁이 나서 남한이 북한을 통일된다라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주한미군이 말이죠. 유엔 사안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말이죠. 수복할 경우에는 그쪽의 그 통치 문제는 유엔사 관할이다. 이렇게 지금 6.25 때부터 굳히고 있어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이 아니면 통일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보면 미명의 한 부분이라 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서 그 한반도, 남북한에 대해서 현재 미래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현재에서는 남북한이 전쟁 나면 안 된다. 전쟁 나면 어떻게 했어요? 주한미군 위상이 현재와 휘둘리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주한미군이 말이죠. 지난 70년 동안 그랬듯이 안전하게 감시 정찰하고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분단 상황이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정전협정 이후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나 반대했고 오늘날까지도 정전협정을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한반도의 이익, 한민족의 이익에 대해서 깊이 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남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갈등하지? 어떻게 평화 교류 협력하지라고 고민하는 것과 함께 한미 관계 지금 한반도에 말이죠. 굉장히 큰 변수인 상수죠.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미국에 대해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미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감사합니다.